다음이 네 뭐였더라? 네, 편집이죠. 아, 네 편집이죠. 좋은 쌤들 많으니까. 네. 아이 좀 해줘야지. 좋은 쌤 많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쌤 많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인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합격 터뷰 합격자를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늠름하게 합격을 한 멋진 친구, 이름도 멋집니다. 소지섭 학생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마대학교 20학부 전자기획과에 합격한 소지섭입니다. 군마대학교. 자,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멋진 국립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군마대학교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군마대학교는 이번에 스바루 공동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스바루랑 같이 공학적인 부분 외에도 이것저것 여러 분야에서 같이 군마대학교랑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로 인한 공동 연구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관련해서 서클 활동도 활발하게 돼 있고 포뮬러 팀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대회에도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해서 나름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네, 지섭 학생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죠. 아, 네. 네, 특히 자동차 중에서 레이싱 이런 것 쪽으로. JDM. 그렇지. 그러니까 지섭 학생이 원하는 분야에 맞는 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네.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 그쵸. 네. 아, 벌써 이제 학교 생활이 많이 기대되겠어요. 그쵸, 많이 기대되죠. 자, 그럼 일단 지섭 학생이 네. 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그쵸. 처음에는 진짜 그냥 일본어가 좋았어요. 드라마라든지 애니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무리니까 일단 대학교를 진학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선택을 했고 뭐 제가 악기 같은 거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 같은 거에 대해서 일본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일본 유학에 대한 매력이 많이 느껴졌죠, 저한테는.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 대부분 학생들도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계기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시작하죠. 쌤도 사실 일본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덕질이 굉장히 좋은 일본어 공부 방법입니다. 쌤도 그쵸. 일본어가 그때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원피스 덕분에 내가 일본어. 아, 원피스 왔었구나. 그렇지. 원피스 고무고무하면. 그러면 일본 유학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일본 유학의 장점이 될까요? 우선은 한국 고등학교에서 내신에서 안 챙겨도 된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신을 안 봐야 된다. 오직 그 이제유 시험 하나에 몰두할 수 있고 일단은 남들하고 좀 다른 노선을 타는 거니까 경쟁률이 낮다고 하면 낮죠? 경쟁률이 낮다. 근데 어찌 보면 일본 대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특히 중국 학생도 많고 베트남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쵸.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오니까 그런 데서는 좀 경쟁률은 좀 어떨까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 확실히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쌤도 이제 쭉 보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온다라고 해도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유학 면접 보러 갔다 온 친구들 후기 들어보면 중국 학생들이 면접 날인데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떨레떨레 와가지고 면접 보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그래도 대학교 면접 갔을 때 일단 한 2명 정도 봤는데 키타키스 쪽에서 이긴 하더라고요. 지섭 학생은 면접 복장 딱 양복 입고 네. 그렇지 멋있게 갔는데 그쵸. 옆에서는 뭐 그냥 추리닝 입고 이거 보면 또 빡치지. 처음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단 복장하긴 했는데 넥타이 안 하고 신발 운동화였고 그런 친구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학생들이 제일 경쟁력이 높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확실히 그 학습 이욕이랄까? 그렇지. 그런 건 확실히 한국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한국에는 또 이제 또 입시 교육이 잘 돼 있잖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또 전문적인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할 마음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지석 학생은 이과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과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속어법이었어요. 속어법? 역사라든지 국어 쪽을 너무 못하니까 그런 쪽에서 이과 쪽으로 나는 이과 쪽이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했어요. 근데 이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성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렇지. 특히 물리 쪽에서 진짜 그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그 유도하고, 특히 제가 음향 쪽으로 그 활동을 했다 보니까 연관돼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또 악기 관련해서도 파동이라든지 전자기 쪽은 역시 좀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과목이었어요. 지석 학생 처음에 왔을 때 물리를 알고 학원에 왔었나? 에센스를 조금 보긴 했는데 거의 파동 쪽만 좀 본 상태였고 역학을 솔직했죠. 네. 쌤이랑 같이 처음에 물리를 시작했잖아. 처음에는 진짜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심화반, 심층반, 본고사, 대비반 이런 게까지 쭉쭉 듣더니 나중에는 이제 다 씹어먹었지 뭐. 냥냥이 다 씹어먹었지. 진짜 물리가 진짜 잘한 과목이었죠. 물리 진짜 실력이 쑥쑥쑥 날로 올랐죠. 맞아요. 물리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 다른 친구도 물리가 재밌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석 학생이 이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학원하고 집하고 되게 거리가 멀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일단은 화학 쪽에서 많이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화학 같은 경우 암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하철은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좀 소리를 내도 상관없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혼자서 말하면서 그거 되새기면서 암기를 하고, 물리 과목이라 해도 그 식 같은 건 암기를 해야 되니까 공식 암기는 해야죠. 그쵸. 그런 것들 거의 다 지하철에서 뭐 계속 책을 보면서 배운 걸 복습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문제인데 역시 이거는 제대로 된 환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면은 뭐 제 방에는 악기라든지 놀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집에 레이싱 머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그럼 공부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독서실을 찾아서 거기를 등록을 해서 분위기 잘 맞는 데 찾아가지고 작정하고 공부를 했죠, 거기서.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그럼 의지가 없어도 안 나면 되게 갑갑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몰두한 다음에 되게 상쾌해요. 자, 이렇게 공부에 한번 맛을 들이면 안 하면 허전해요. 빠져든다니까요. 특히 뭐가? 물리. 그렇지. 물리 재밌다니까. 저도 물리를 처음 스타트를 물리로 하고서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화학식으로 했어요. 역시 처음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물리가. 그래서 이 물리가 좀 마성의 과목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 EJU 볼 때 물리, 화학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항상 뭐부터 풀어라? 화학부터 풀라고 합니다. 왜? 물리부터 풀면 어떻게 되지? 시간이. 그렇지, 시간이 가는지 몰라. 마성의 과목이라 막 빠져든단 말이야. 한번 이제 막 넘기다 보면 이게 계속 아무리 이거만 풀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5분, 10분 그냥 가버려. 맞아요. 맞지?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긴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뭐부터 풀어라? 화학부터 풀어라. 라고 했었지. 화학부터 먼저 빨리빨리 암기니까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특히 유기무기는 진짜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먼저 끝내버리고 물리 쪽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는 게 고득점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항상 뭐부터 풀어라? 화학부터! 그럼 지석 학생은 일본어 공부는 어떤 식으로? 일본어 공부는 듣기를 통해서 일본어가 좀 되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기본적인 걸 좀 배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시사 일본어 그 중급 점프인가 그거를 바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에서 N2까지 들어가서 N2만 따고서 바로 EJ 준비 시작했죠. 그러면 일본어랑 이과랑 비중은 좀 어땠나요? 저는 일본어 쪽을 막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딱 300점 이상만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언제나 300점 이상을 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이과 공부만 계속했죠. 그렇지. 이과가 중요하지. 이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과가 무조건 더 중요하다. 맞아요. 면접하면서도 뭐 이과 점수에서 물리 점수 좋다고 말하니까 혹시 기계공학과니까 이런 쪽에서 어필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과. 지석 학생은 이번에 군마대학교 합격을 하기 위해서 EJU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전 이번에 일단 일본어는 314점이 나왔고요. 기술이 35점 이해가 안 나왔어요. 물리가 77점, 오, 77점. 화학이 58이었나? 수학이 126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합격까지 했고 네. 또 지성 학생은 또 장점이 뭐였냐면 이과를 일본어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구술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많은 이렇게 실력이 좀 많이 맞아요. 나타났습니다. 군마대학교에서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이 좀 나왔었는지 그런 것 좀. 일단 가장 기억 남는 질문으로서는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될 소양. 그 외에는 일단 공부 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6월 이제유 취소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6월 점수로 해가지고 좀 지원 학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슬프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11월 점수에 좀 치중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고 당장은 조금 자신의 시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고 한 방에 좀 좋은 점수를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좀 있었죠. 그렇지. 6월 이제유 취소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동요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세상 무너진 것처럼 뭐. 저희 수업 중에 그 문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쌤도 되게 놀라고 조금 학생들도 놀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를 잘 이겨낸 친구들이 지금 합격을 많이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때 막 흔들리고 막 지금 한강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유 못 치거든. 아니 이제유 취소된 건데 뭘 자기만 망한 것처럼. 자기가 그냥 그렇지 다 망한 그렇지. 거예요.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꼭 자기만 불리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 맞아요. 근데 지성 학생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고 더 발전해서 11월 시험에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 새벽 5시부터 경험을 쌓는 거는 진짜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